다음 사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초 2학년 여아인데 평소에는 똑부러지고 남자아이들에게는 싫으면 싫다 말을 잘하는데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는 싫어도 싫다 말 못하고 계속 참고 있어요. 놀이도 재미없지만 친구들이 하자고 하면 그냥 괜찮다고 하고 나중에 집에 와서 재미없었다며 스트레스를 저에게 풉니다. 어른인 제가 보기에는 친구들에게 호구 잡힌 느낌입니다. 계속 술래를 하고 있고 물건을 계속 주고 옵니다. 최근에는 자기가 놀이터에서 놀 때 재미없어 보이면 자기가 재미없어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억지로 집에 가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런 아이 옆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하라고 그래도 관계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계속 말을 해주는데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 자녀가 호구 잡힌 것 같은 느낌이고 뭔가 그런 걸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일 때 어머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속상하신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얘가 또 못하는 애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애들한테는 뭐 싫다 뭐 말도 잘하고 또 엄마한테도 지금 말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왜냐면 원래 못하는 애면 사실 좀 그 연습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못하는 애가 아닌데 근데 저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 진짜 좀 신기한 게 얘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회성을 보이고 있어요. 나는 여자애들 무리지어서 뭔가를 할 때 다르다는 걸 얘가 알고 있죠. 네. 남자애들하고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남자애들한테는 그냥 싫으면 싫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여자애들은 그런 거 싫어해. 여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적당히 양보하고 그 무리에 끼어 있어요. 자기가 아직 주도권은 못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일단 끼어는 있고 끼어 있는 무리를 어쨌든 얘는 지키고 싶은 거고 그 무리를 지키고 싶은데 사실은 싫은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한 애죠. 사실은 싫은데 무리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둘 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써서 엄마한테 나를 불러달라.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되는 것처럼 나를 불러달라. 상황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사회성이 좋고 이 상황 판단 능력이 엄청 좋은 애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걸 알아요. 애들이 싫어하지 않을 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물론 호구 잡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건 얘가 선택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에 있기 위해서. 그 무리에 끼어있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게 힘들긴 한 거죠. 얘는 자기 주장도 강한 애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애고 어떻게 보면 얘는 그룹의 리더가 되고 싶은 애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그룹의 리더는 아니고 그룹에 끼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끼어는 있고 그 그룹에 무슨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 리더가 아마 원하는 대로 다 자기 맘대로 하는 걸 원하겠죠. 다른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걸 따라주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를 해줘야 이 리더, 이 그룹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 판단 능력이 좋고 대응력이 아예 없는 애도 아니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스트레스 받긴 하죠. 나는 이거 싫은 거 분명히 아는데 모르는 애가 아니고 그래서 이 상황이 달라지기를 새로운 무리나 새로운 그룹을 만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애들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다시 탐색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딸하고도 좀 상의해보시고 이 그룹 말고 다른 그룹에 근데 요즘에 그룹을 바꾸는 거 쉽지 않대요 우리가 왜냐하면 아이들 수도 너무 작고 여자애들은 그룹을 짓는데 반의 숫자가 얼마였는데 반 빼고 나면 한 10명 애들이 몇 명 없어요. 네, 한 10명이 없는데 10명에서 여기 4명 그룹 여기 몇 명 그룹인데 이 그룹에서 잘못 떨어지면 혼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룹이 이미 있는데 새로운 그룹 잘 안 받아주면 이게 학기 초에 다 설정이 돼요. 그럼 새로운 그룹 안 받아주면 얘 혼자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그룹 못 만들고 그냥 그 상황에 껴있는데 스트레스는 받는 거죠. 마음은 이해해 주시고 그 대신에 그러면 방학 때 요럴 때가 타이밍이죠. 애들이 학교 안 갈 때 요때 새로운 그룹을 묶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친구들 중에 저쪽에서 좀 떨어지고 싶은 애들이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죠. 이 그룹에서도 이 그룹이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랑 안 맞아. 그리고 너무 센 애가 막 다 좌지우지해. 이러면 사실 나랑 안 맞는 거잖아요. 저쪽에서도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쪽에서 그런 애가 있는지 나랑 좀 어울려서 할 만한 애가 있는지 탐색해서 걔랑 연락해서 따로 좀 만나고 뭔가 활동을 같이 하고 놀러 가는 걸 좀 같이 하고 그래서 새로운 그룹이나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그러면 굳이 여기서 호구처럼 안 해줘도 네 그게 가능하다면 또 될 수 있잖아요. 방학 때가 기회입니다. 얘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다른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둘만 있어도 달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새롭게 만나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 얘가 힘이 없는 애 아니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첫째가 여기서 보면은 계속 순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첫째는 키즈 카페 같은 데 비용을 내고 들어가면 모르는 동생들 자동차를 2시간 동안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 네. 놀고 싶은 거 놀아도 돼 라고 얘기해도 그냥 이렇게 막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네. 그게 좋은지. 네. 엄마가 봤을 때 조금 속상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네. 아이는 제가 봐도 굉장히 똑부러지고 상황 판단도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똑똑한 네. 애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네. 또래 아이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네. 더 눈치를 보는 걸 수도 네, 있겠네요. 사회성이 더 발달돼. 저 그룹에서 네. 내가 여기 재미있어서 근데 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야 라는 네. 인상을 주기 위해서 엄마한테 네네. 근데 사실 그 무리 아이들은 그렇게 네. 생각 전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초등학교 네. 2학년이에요. 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네. 더 오히려 네. 더 눈치가 네. 더 빠른 아이가. 사회성이 더 높고 상황 판단력이 훨씬 좋은.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되지. 걱정되고.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저희 똑똑한 애인데 저기서 왜 호구짓을 하고 있어? 이게 엄마 입장에서 너무 답답할 수 있죠. 근데 그 무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 맞아요. 그 무리에서 따로 떨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 판단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주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전화해서 엄마가 급하게 오래 이러면서 좀 불러주시고 그 대신에 얘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다른 그룹이랑 다른 엄마랑 뭐 연락해서 좀 같이 놀러 가면서 뭘 해주시든가. 부러운 아이였네요. 다른 근데 어머니들. 엄마의 역할이 너무 많아. 아이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엄마가 힘들게. 특히 딸 엄마들은 항상 걱정이시잖아요. 근데 애가 단단하고 원래 적극적이고 사회생활 걱정할 필요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알아서 내가 리드 해가지고 우리 그룹 딱 만들고 그렇게 그냥 잘 어울리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명확해요. 그러면 나랑 잘 어울릴 만한 친구를 찾기가 힘들어요. 천재들도 친구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맞아요. 애들하고. 애가 똑똑할수록 진짜 성향 맞는 애를 잘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도 약간 되게 여린 성격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항상 걱정되고 아이들한테 당하고 오지 않을까? 네. 얼마 전에 이제 수업 활동에 2대2로 여자애들 이제 편을 먹고 이제 게임을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 딸이랑 다른 여자아이가 하는 팀이 계속 이긴 거야. 그리고 나머지 2명 상대방 아이들이 게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정이 안 계속 가는 풀리죠. 거죠. 그러니까 네. 학교할 때까지 이제 그 감정이 가는 네.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게 너무 신경 쓰이고 내가 얘네들로 이제 배척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쨌든 미안해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문자가 되게 아리송한 거예요. 잘못한 건 없는데. 미안하다고 얘기는 해가지고 얘 왜 미안하다고 했지? 라는 거 엄마 입장에서 되게 안타까웠지만 또 자기 할 말 한 거야. 난 미안한 게 없어 라고 또 말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지? 이 아이의 심리는 뭘까? 그래도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같이 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네. 저는 한없이 얘가 당하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아무 말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름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자기 할 말은 했고 네. 표현도 했고 미안할 그렇지만 수가 없어. 미안해 네가 화가 났다면 미안해 난 너랑 잘 지내고 싶어 그 얘기를 또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원하는 것도 명확하게 아는 거고 아니면 미안해 대신에 나중에 얘기하면 네가 속상했겠다. 그게 사실 공감이죠. 뭐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계속 지니까 기분 나빴겠다. 너 속상했겠다. 네가 걱정돼. 뭐 그건 난 좋은 표현이죠. 그런 정도면 충분하죠.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음날 물어보니까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같이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졌다고 화내는 거 걔네들이 문제죠. 그렇죠. 걔네들이 감정 정리가 잘 안 되는 걔네들 문제이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아요.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보고는 되게 똑똑한 아이입니다. 네. 어머니가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어머니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가 그냥 자기 마음을 네, 맞아요. 어머니한테 푸는. 네, 그렇죠. 엄마도 상황을 되게 잘 알고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호구 잡히는지 이런 것도 다 잘 알고 네. 계시고 집에 와서 또 그런 얘기도 솔직하게 하고 엄마가 그래도 관계 망가지지 않아 네가 얘기해도 네. 이 얘기까지도 해주시잖아요. 네. 그게 되게 잘 하시는 네. 어머님인데 그런데도 얘가 계속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 호구 잡혀주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내가 그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는 엄마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무슨 일이 걱정돼서 계속 그걸 말을 못하는지. 근데 우리가 아까 추측했듯이 물에서 떨어지면 내가 더 괴롭다. 그쵸. 그걸 얘가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물에서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 만약에 네가 주장을 하면 물에서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물에서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것들을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